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네. 자,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장 끝나고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 주식창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장일 수도 있고요. 또 하지만 가는 말들은 제한적으로 또 잘 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이 언제쯤 공평하게 또 오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의문점이 있지만 사실 그냥 지수만 놓고 본다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떨어졌던 이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다음 주에는 반전의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런 내용으로 좀 한번 진행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번 주, 자,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됩니다. 자, 예. 비농업 고용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은 ADP 민간 고용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상당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도대체 연준의 그 최종금리가 얼마야? 지금부터 두 번 더 올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더 있는 거야? 아니면 한 번 올리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하이어 포런 거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야.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거야? 이거에 대한 의문이 계실 텐데, 사실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시장 분위기에서는 사실 시황에 대한 어떤 명확한 확신, 그림이라고 표현하죠.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에 대한, 또 제가 그린 그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굉장히 흔들리는 시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뭐 새로운 것도 좀 진행도 해보긴 했지만, 그죠? 그거예요. 제가 그리는 그림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잡음과 진통이 있더라도. 제가 한 3주 전이었나? 2주 전이었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어떤 잡음과 진통, 변동, 이거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왜? 이젠 이럴 거니까요. 자, 국내 시장 하단 지선은 어디냐? 그러면서 7월장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리고 뭐 개별 섹터는 좀 배제하고요. 딱 5개 섹터만 간단히 좀 점검 좀 드리면서 관련한 종목들도 몇 가지 설명을 같이 짚어드리고 또 새로운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끝으로는 특강 플러스, 수급박스 플러스 우리 황금 배팅 서비스 요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뒷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맨 뒷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국 증시 보시게 되면 이게 나스닥이고요, S&P 500입니다. 이거 잘 보시게 되면 목요일 증시 어떻게 됐느냐,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ADP 민간 고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49만 7천 건이었습니다. 49만 7천 명. 예상치가 22만 5천 명인데 전달에 26만 7천 명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예상치를 거의 2배도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 흐름이 이겁니다. 예, 요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늘었습니다. 그죠? 예. 서비스 쪽에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이렇게 견조하니까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용이 꺾이면 그게 좋은가? 좋진 않습니다. 왜? 지금 현재 고용시장은 미국의 경기, 특히 소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자, 민간 고용에 보시게 되면
이거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그럼 민간 고용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물론 민간 고용이 있고 우리 이번 그 오늘 밤에 발표되는 6월 비농업 고용,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수치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민간에서 발표한 거하고. 근데 고용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서비스 쪽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죠. 그런데 제조업, 특히 여기 리쇼어링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이게 뭡니까? 바이든이 밖에 나갔다는 거를 다 부르는 거예요. 자, 미국으로 와서 생산시설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하라는 거예요. 그 리쇼어링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죠? 조지아,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애리조나 할 것 없이, 그죠? 당연히 일자리가 느는 거죠.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 영향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장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죠? 빠지니까 낙폭을 곧바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나스닥도 빠진 거에 절반을 땡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별할 건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번 주에 F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F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평가를 하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아직은 큰 폭의 통화 긴축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매파적이지만, 그죠? 네. 자, 요 회의록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강했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하지만 요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죠? 금리를 올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그죠? 통화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는 위험, 은행 시스템이 금리를 올리면서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신용 리스크, 이런 게 경제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상업용 부동산, 결국 추가 통화 긴축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번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들 하지만 실제로 급하게, 그러니까 두 단계 인상 가능성이 물론 나오고는 있지만요. 그죠? 예.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두 번 올릴 거야. 한 번 올리면 이제 한 번 남은 거잖아요. 두 번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한 번 맞았으면 한 번 남은 거고, 그죠? 한 번 더 올리면 끝난 겁니다. 매는 다 맞는 거잖아요. 그죠?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오르죠. 쉽게 말하면. 자, 기준금리 높이보다는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높게 갈 거냐, 이거보다는 현재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죠. higher for longer라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패스를 보면 물론 점도표와는 좀 다르지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그죠? 이번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페드 와치로 보니까 금리를 7월에 한번 올리고 거의 뭐 확정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물론 있습니다. 여기 뭐 9월에도 11월에도 이렇게 18% 28% 이렇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결이 우세합니다. 그럼 롱거라고 그랬죠 아까. 언제까지? 내년 3월까지.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금리 인하를, 첫 금리 인하를 내년에 가서 한다는 건데, 그럼 이게 악재냐? 아니에요. 자, 이거 전에 보여드렸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 금리 인상하고, 금리를 내린 거하고 금리 동결 구간에서 S&P 500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예요. 자, 과거에 여기 95년도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하얀색 있죠? 이게 금리 동결 구간입니다. 그 금리 동결 구간의 증시는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고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니까 시장은 빠졌다는 거예요. 다 내리고 다시 올랐죠. 동결 구간. 자, 이게 동결 구간입니다. 그죠? 동결 구간입니다. 물론 여기는 초저금리, 양적 완화가, 그죠? 무제한 양적 완화 시작이 됐고 2009년부터 올랐던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동결 구간의 증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최종 금리는 대략적으로 지금
7.5냐 5.5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당장 급하게 인하할 수 없는 건 제가 이제 그래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골디락스 장세라고 얘기 들었죠. 시장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것이다. 한쪽에는 고용, 한쪽에 물가. 지금 클리브랜드 여는 CPI는 3.9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지는 겁니다. 그죠? 뒤집어 얘기하면 물가는 좀 빠지는 거죠. 4%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7월에 CPI, 그러니까 8월에 발표되는 건 조금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아무튼 금리를 더 급하게 올릴 수 없는, 하지만 고용 같은 게 여전히 타이트하단 말이죠. 그렇죠? 고용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를 또 쉽게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골디락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겠지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상승하는 그런 장기 추세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2024년은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역실적 장세는 실적 장세로 옮겨가고 있고 내년에 유동성 장세로 가게 될 것이다. 자, 결국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늘 좋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코스피인데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하단 지수는 어디쯤 되는지 한번 보죠. 연속 4일 빠졌습니다. 그러면 양봉으로 돌릴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슈도 있어요. 어제 홍콩 시장이 급락하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뭐 사실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요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은행주들의 투자 등급을 하향하고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 이슈도 우려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고요. 그죠? 어제 또 새마을금고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또 빠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자, 어찌됐든 이 코스피는 2500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빠질 때 대략적으로 이 2500 아래가 지수 하단이라는 얘기 드렸는데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렇죠?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6천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은 60조였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분기랑 비슷합니다. 작년 4분기엔 4조를 벌었고 작년 3분기에 10조를 벌였는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먼저 올라왔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좀 정리해 보면 지금의 어떤 진통 과정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한 다음에, 그죠? 하락한 다음에 드라마틱한 또 반전을 만든단 말이죠. 그죠? 지금 그런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7월장에 계속해서 또 좀 다음 주에도 좀 주목할 섹터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거 일정 한번 체크하시죠.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7월 12일이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비농업 고용부터 해가지고 뭐 실업률, 그다음에 여기서 좀 특히 중요한 건 고용이 늘어도 임금 상승률이 빠지는 건 괜찮아요. 요거는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CPI 있고요. 그리고 FOMC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차피 금리는 그래 한 번 아니면 두 번 더 올리는 거고, 물가는 올해는 한 3%대까지는 볼 건데 2%대는 좀 어렵고, 그 다음 고용 같은 거는 여전히 좀 타이트하지만 고용이 뭐 망가질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워낙 좋으니까요. 그죠? 그런 과정이면
대략적으로 높은 수준 금리를 한동안 높은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다면 신선한 이슈는 뭐가 될까요? 실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여기에 이제 또 반응하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목되는 섹터들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섹터에서요. 네. 지금 이거는 현대차인데 말이죠. 이 현대차입니다. 어제 20만에 왔습니다. 근데 현대차 더불어서 사실은 이 부품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품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죠? 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성우하이텍이 가장 좋죠. 그죠? 성우하이텍. 특히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후속주였어요. 아니, 후속주가 아니지. 먼저 움직였죠.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걸 바닥을 얘기해 드린 게 여기 4,000원대, 그 다음에 여기 5,000원대였습니다. 작년 10월, 그 다음에 또 올 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수시켜 드린 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61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해. 제가 한 9,200원, 300원 이 정도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어. 그래서 중기로 가는 분들은 지금도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죠? 얘는 미국에도 현대차와 인도에도 멕시코에도 동반 진출합니다. 자, 그럼 표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우하이텍, 그다음 화신입니다.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자리들입니다. 바닥주로 엄청 올랐죠. 그 다음에 최근에 화신은 저희도 없어요. 성우하이텍을 보유하고 있어. 근데 SL도 보유하고 있어. 자, SL은 여기도 매수시켜드렸어요. 왜? 화신, 서현이와 성우하이텍의 후속주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매수. 그리고 계속 보유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고점 뚫을 때 또 매수.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SL. 이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SL. 더 오를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수급박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성우하이텍을 한번 보세요. 요건 약간 기법적일 수도 있어. 자, 제가 이거를 왜 이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했느냐. 자, 주가가 올랐다가 여기 계속 조정받습니다. 물량이 계속 빠져요. 여긴 거래량이고 여기 양은 블록입니다. 메이저 투자자들의 수급, 그죠? 강도를 블록으로 싸서 특허를 받은 겁니다. 네 칸이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급이 안 들어오다가 첫 번째로 돌아서는 자리가 여기였고, 그때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쌓여 있죠. 그 얘기는 뭐냐? 네,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자,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박스 이용하실 때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매수의 변곡점도 잡고 매도해. 자, SL 한번 볼까요? 이건 SL입니다. 제가 이 주식을 여기서부터 매수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때가 어디냐? 우리 수급 박스로 보면 여기입니다. 만점이 처음 나온 자리가 있죠. 그리고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매집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도 그죠? 4일이 하루 빼고 3일이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몰아붙였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이번 주에 제가 성우하이텍 SL 뭐 후속으로 해서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에코 플라스틱
예, 에코플라스틱을 후속주로 또 좀 매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에코플라스틱은 어제 주가가 또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렇죠? 네. 에코플라스틱 이게 이제 자동차 범퍼 나 이제 플라스틱 부품이에요. 다 얘가 현대차가 비중이 거의 90%가 넘어 92% 정도 돼요.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차량 경량화는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한번 상승했고 눌렸고 다시 한번 돌아서는 자리에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에코 플라스틱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한 2천억 정도 되죠? 2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이번 주에 자, 이게 삼성전자고요. 네. 반도체는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죠. 지금 감산으로 해서 업황은 저점이에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이 DDR, D램 출하가 이제 다시 돌아설 겁니다. 미리 반영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과거 우리 2020년 코로나 때 반도체가 호황을 보인 건 가상화폐 코인이었고 지금 2023년 AI잖아요. 어찌됐든 AI 시장이 지금 단발성으로 좀 확 불이 붙었다가 꺼지는 이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산업 전반으로 AI가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번에 HBM 고대역 반도체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도 요청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DDR5 이 교체 수요도 빠르게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으로 해서 그죠? 모멘텀을 만들어 줄 것이다. 다만 그동안 반영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죠? 쉬고 있습니다. 또 관련한 종목군들, 소재,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좀 쉬는 애들도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삼성전자로 설명하지만 반도체주들은 여전히 하반기에 올라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차전지 2차전지는 에코프로가 살아있습니다. 성장성도 플러스 모멘텀도 유지되고 있죠. 그렇죠? 에코프로 2차전지 전반으로 에코프로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코스닥이 살아있고 또 하나는 2차전지 전반으로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전기차 수요는 26년까지 연평균 대략 한 25% 성장을 할 건데 미국의 EV 성장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60%에 달하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미국으로만 몰려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하반기에는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차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다. 그래서 음극재 관련한 종목도 주목해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보시죠. 이번 주에 코스모 화학이 바닥을 치고 돌아섰고요. 그죠? 나노 신소재 같은 거 자, 이렇게 바닥 치고 또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조선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 한화오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화오션 제가 여기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고 뭐 차익하면도 차익했다가 다시 재매수 의견도 드리고 그죠? 근데 장기전으로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거는 그래 조선주들이 새로운 어떤 슈퍼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 그죠? 지금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죠? 높은 수준의 신조선가가 또 유지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 하나오션은 한화 대우조선이 한화로 가면서 한화의 플러스 방산 쪽이 또 같이 붙습니다. 방산 쪽이. 그래서 하나그룹의 방산업체와의 어떤 시너지, 그리고 얘는 잠수함, 캐나다에서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 아마 이지스함이라든지 이런, 그죠? 방산 쪽으로도 큰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잠수함 한 대가 1.2조입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이 제네시스가 몇 대인 줄 아세요? 자, 하나오션은 지금 바닥에서 턴하고 있다. 또 하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게 아직 좀 덜 오른 것 같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뉴진스가 컴백했습니다. 하이브 뭐 계속해서 가고 있고, 여기는 기간 조정이라고 그랬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릴 때도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제 좀 숨고르기 보이지만 다시 올라설 것이다. 뉴진스가 컴백했고 주가는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자, 엔터주들 흐름은 시간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된다. 4세대 아이돌의 성장성, 여기 봐서 끝나지 않았죠. YG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죠?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밤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 내용을 좀 보고 내일 국고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전체 시장은 골디락스 장세입니다. 골디락스 장세니까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장기 호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이벤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건 라이브는 아니고 주식창 수급박스 플러스 황금 배팅, 예. 그래서 황금 배팅 2개월도 드리고 수급박스도 2개월 드리고, 이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큰돈 버는 7가지 비책 해가지고, 예. 이 특강 구매하시는 분들은 황금 배팅 또 수급박스 2개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액도 한 50% 할인해 가지고요, 이렇게 49만 원으로 해놨으니까 뭐 2개월 서비스 받는데 상당히 기존 서비스보다도 가격적으로 상당히 부담 없는, 그래서 200분 정도만 선착순으로 할인 가격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번 주말이죠. 예, 오늘부터 해갖고 아마 월요일인가? 다음 주 마무리 되는데요. 200분만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1668-4360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